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왜 어떤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도 많이 눌리는데 왜 내 컨텐츠는 잘 안될까? 오늘은 왜 그 컨텐츠, 그 제품은 왜 인기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2부작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에 바클레이 프라임이라는 고급 스테이크 가게가 있어요. 여기 치즈 스테이크가 가격이 무려 $100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2만원 정도겠죠. 그 근처 가게들의 치즈 스테이크 가격은 약 $5, 한국 돈으로는 약 6,000원이죠. 다른 가게에 비해서 바클레이 프라임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물론 이 성공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지만 더 맛있는 치즈 스테이크를 내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화제거리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한 요인을 소셜 화폐라고 하죠. 이 소셜 화폐가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디 가서 15,000원짜리 치즈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봐요. 그럼 인스타에 별로 올리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12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럼 바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겠죠. 자, 첫 번째 법칙은 소셜 화폐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을 더 돋보이게 하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 맛집이나 어떤 IT 기기나 어떤 흥미로운 뉴스 기사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온라인이 입소문의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입소문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과대평가를 한 거죠. 결국에 오프라인의 입소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왜 어떤 것들은 입소문이 잘 나고 전염성이 강해서 잘 퍼지게 될까?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하는 말인데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못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웃기죠. 어떤 자극적인 뉴스가 있다. 그 메신저보다는 그 내용 때문에 잘 퍼지게 되어 있어요. 마케팅보다는 제품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소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채널 소재로 본다고 하면 먹방, 정치, 게임, 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조회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충실한 내용이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같은 먹방을 해도 어떤 건 구독자가 130만, 200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먹방 채널은 같은 먹방인데 영상도 좋은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도 입소문이 나게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 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까 인기 없는 내 컨텐츠도 입소문이 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퍼지는 컨텐츠는 6가지 법칙 STEPPS 라는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스테프스? 여튼 자, 그럼 두 번째 법칙 계기, 영어로 하면 트리거죠. 방아쇠라고도 보면 돼요. 방아쇠를 당기니까 작동하는 것처럼 어떤 제품을 떠오르게 하는 계기. 일요일에 밥 먹자고 하는데 왜 짜파게티가 떠오를까요? 일요일은 내가 좋아하는 한식 짜파게티. 일요일은 장난삼아서라도 짜파게티가 떠오르죠. CF에서 대놓고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으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통계를 봐도 주말에는 밥을 하기 싫어서인지 라면도 일요일에는 높지만 짜파게티의 경우 평일과 대비했을 때 인스타에서 언급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걸 바로 계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고 화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했다면 저렇게 급격하게 안 올라갔겠죠. 보통 가정에서 간편하게 많이 먹는 날을 정해서 컨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매주 일요일마다 짜파게티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키캣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2007년에 같은 마케팅을 했어요. 그때 당시 키캣의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고 마케팅이 필요했죠. 마케팅 담당자들은 키캣을 항상 소비량이 많은 커피와 연결시킨 것이죠. 코코아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코코아는 겨울에만 많이 먹고 커피는 항상 많이 먹으니까 커피랑 한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할 때마다 키캣은 항상 커피와 함께 노출을 시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혹은 요일과 특정시켜서 자신의 제품을 떠오르게 하는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유튜브 시청률이 높은 날이 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날엔 꼭 업로드를 하는 방식도 좋겠죠. 그리고 그걸 구독자들한테 알려줘야겠죠. 티켓은 매년 5%씩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광고를 진행한 이후에 1년 동안 판매량은 실제로 30%나 증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떠오르게 할 필요가 있고 트리거는 내 제품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감정.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공유가 하고 싶어져요. 발음이 어렵네. 브리튼슨 갓탤런트에 나온 47살의 수잔 보일이라는 여성의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4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히려 그런 점들이 더 극적인 반전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노래 실력을 보여줘서 바로 경외심을 들게 만들었죠. 경외심, 행복과 같은 강한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게끔 만들어요. 반대로 불안이나 분노처럼 부정적인 강한 감정들도 사람들을 공유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나 언론사들이 써먹고 있는 방법이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내일이면 멸망이 올 것처럼 최근에는 반대로 국뽕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게 다 감정들을 건드리는 컨텐츠죠. 우리를 더 화나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더 많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고 싶지 않게 하는 감정도 있어요. 슬픔이에요. 사람들은 슬픈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혼자서 느끼고 방 안에 있지 공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언더독이 슬픈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별을 하면은 방 안에 혼자 있고 밖에 나가질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인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법칙, 대중성의 법칙. 보통 이 말은 사회적 증거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 1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를 살펴보면 신형 자동차가 나왔다. 근데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걸 사는지 안 사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네시스 신형이 이번에 나왔었죠. 이걸 살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판매량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걸 사고 싶어지는데 유튜브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시동 꺼짐 같은 현상들을 영상으로 올렸죠. 그러면 못 사죠. 그리고 애플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애플의 맥북을 카페에서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로고가 똑바로 보이죠. 사과가 똑바로 서 있죠. 하지만 주인한테는 거꾸로 보이겠죠. 실제로 주인한테 똑바로 보이게 한다면 주인한테는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노트북을 펼칠 때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면 로고가 다른 사람한테 거꾸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형님이 고민을 했었어요. 주인이 편한 게 우선일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지는 게 우선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애플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대중성이 우선이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눈에 자주 보이는 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 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법칙, 실용적 가치.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 제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진다. 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잠자는 영상이죠. 짧고 유용하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잘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딩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 링크도 많이 걸려있고 물론 불법적으로 제 영상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로고를 잘라서 올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제가 다 신고했죠. 학생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가 공부를 늦게까지 하니까, 아니면 뭐 게임을 많이 해서 늦게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만 자도 푹 자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었죠. 그 영상을 보면 힘만 쭉 빼는 걸로도 푹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법칙은 실용적 가치. 그 50대 이상 분들은 보면은 그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 뭐 비타민이 좋다, 과일이 뭐가 좋다,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카톡으로 많이 공유하죠. 여러분도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공유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법칙, 스토리. 자, 2004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올림픽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다이빙 구역에 몰래 들어와서 다이빙을 하는데 배가 먼저 수면에 닿고 다이빙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어느 카지노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었어요. 이런 모습이 처음 보는 장면이었고 이색적이라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사람들한테도 이 사건이 많이 알려졌는데 카지노 매출과는 연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자체가 카지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한 남자가 시합 전에 몰래 들어와서 배로 다이빙을 철퍼덕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배에 무슨 글씨가 써 있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빠져도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이 방식을 성공적으로 광고한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믹서기라고 하는 제품은 입소문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방에서 잠깐 쓰고 마는 제품이고 기능이 있어봐야 가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뭐 카메라 기능을 넣을 것도 아니잖아요. 여튼 이 믹서기를 만든 블렌드텍이라는 이 회사는 Will It 블렌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믹서기 제조 회사예요. 이 회사는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다른 회사는 과일이나 야채를 믹서기에다 갈아넣고 주스를 마시는 그런 장면들을 광고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아이폰이나 쇠구슬을 믹서기에다 가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날카롭고 날이 강하다는 걸 입소문이 나게끔 만든 것이죠. 이런 영상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믹서기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영상을 막 돌려보고 엄마한테도 보여줬겠죠. 이 스토리 자체에서도 이 회사 제품의 믹서기가 빠질 수가 없었던 스토리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달되겠죠. 엄마 새로운 믹서기가 나왔는데 진짜 센 믹서기래. 아이폰도 갈아버려. 다음에 믹서기 살 때 이거 사자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엄마가 그걸 사오게 되면 엄마가 사준 아이폰을 톡 넣고 갈아서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리겠죠. 그 뒤에는 뭐 상상하기 싫죠. 사실 믹서기가 더 세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런 입소문이 나지 않을 제품도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기한 특이점이 온 영상들을 보았다면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지지만 스토리에서 제품이 필수적인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카페 창업하다가 망한 이야기를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만든 영상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 책을 보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반적으로 IT 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설명할 때 세부적인 스펙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CPU가 뭐 얼마라느니, 램이 얼마라느니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와 엄청 좋아졌대, 와 엄청 빨라졌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믹서기를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분당 회전수가 얼마니, 어떤 재질이냐 이렇게 말을 하질 않죠. 그냥 아이폰을 넣었는데 이게 갈린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6번째 법칙은 스토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펙이나 디테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이런 입소문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내 제품이나 컨텐츠가 이야기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를 꼭 신경 써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6가지 법칙을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제품이나 컨텐츠에 이 6가지 법칙을 모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니까 안심을 해도 돼요.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특정 제품과 아이디어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많이 적용을 하면 좋은 게 사실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 6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소셜화폐. 어떤 사람이 내 제품이나 컨텐츠를 공유하게 되면 더 돋보일 수 있는가? 자, 2번째, 계기. 내 제품이나 컨텐츠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3번째, 감정. 사람들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진다. 4번째, 대중성.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5번째, 실용적인 가치. 여러분의 제품이나 컨텐츠가 실제로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여러분의 제품이나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 2부 영상 이어집니다.